자, 이번에 할 거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물질의 규칙성을 볼 건데, 먼저 그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가 뭐가 있냐부터 따지고 볼 거거든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일단 메모하면서 봅시다.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이거 판사할 부분 내가 적어줄 테니까 지금 뭐 가볍게 설명만 들어. 그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라고 해서 산규알철 카나크마 기억나나? 들어본 것 같아. 산규알철 카나크마. 나랑 수업을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이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산규알철 카나크마 좀 익숙해야 돼. 들어봤던 것 같다 이래야 되거든. 산이 산소고 규가 규소, 알이 알루미늄, 철은 철이고, 카가 CA, 나가 Na, 크가 K거든. 각각 칼슘, 나트륨, 칼륨이야. 마는 마그네슘. 요렇게 있으면 첫 번째 중요한 세트가 산소랑 규소가 중요한 세트야. 이게 왜 중요하냐? 양이 많다지? 양이 많다. 이게 그 규산형 광물이라고 해서 이게 그 전체 광물의 90% 정도를 차지해. 정말 양이 많은 거야. 산소, 규소. 산소랑 규소로 된 물질. 두 번째 중요한 세트가 여기 보이는 칼슘, 아니 철과 그 마그네슘 세트가 중요해. 이거 이제 왜 중요하냐면 얘네 둘이 광물의 어두운 색을 결정해. 어두운 색. 그 다음에 그 원소의 합성 과정 보면 수소, 헬륨은 빅뱅 때 만들고, 헬륨부터 철까지는 별의 중심부에서 핵합성하지. 철 이후의 원소는 초신성 폭발하잖아. 이 중에서 다량을 차지하는 게 별의 진화 과정에서 그 마지막에 만들 수 있는 철은 양이 많아. 응? 양이 많고 그 별이 만들 수 있는 물질 중에 제일 무거운 물질 아니야? 폭발할 때 말고 핵합성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제일 무거운 게 철이기 때문에 이게 많다는 거는 무겁다를 의미해. 그러니까 어두운 생긴 놈이 무기도 무거운 거야. 알겠지? 요게 이제 같은 세트니까 묶이는 거다. 요 얘기가 어떻게 정리하면 여기 철과 마그네슘 이렇게 묶어갖고, 철과 마그네슘 묶어갖고 어두운 색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무겁다. 저 두 개 적어놓고, 얘네 둘은 규산형 광물로서 양이 많다. 일단 메모 좀 해놓으세요. 요 두 세트. 순서 외우는 건 기본이고, 산규알철 카나크마 순서 외우는 건 기본이고, 저 앞에 거 두 개랑 뒤에 거 두 개 묶어갖고 저렇게 좀 정리를 해놓자. 지금 양선생이 왜 이렇게 똘똘해 보이냐? 지능이 한 800 정도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개 똘똘해 보이네. 자, 그렇지? 왼쪽에 보면 이 규산형 광물 관련된 얘기가 나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조암 광물이란 말 뜻이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이라고 해서 90%가 규산염이야. 90%가 규산염. 그럼 나머지 10%가 비규산염이겠지? 거기에 대한 종류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 비규산염 광물 봐봐. 뭐가 있냐? 첫 번째가 그 원소 광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C로만 돼 있는 광물이 금강석이라는 게 있어. 들어본 적 있냐? 금강석. 원소야. 그냥 원자 종류가 하나로만 돼 있는 돌이야. 금강석.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산화 광물이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Fe2O3라고 하면 Fe3O4로 하죠. Fe3O4라고 하면 이게 그 유명하신 자철석이라는 광물이야. 자석. Fe3O4. 규소 없지? 규산염이 아니고 그냥 산화된 광물. 그다음에 탄산염 광물의 대표적인 게 탄산칼슘 CaCO3. 이게 석회암이지. 석회암의 광물 이름이 방해석이다. 석회질 물질이 그 광물로 돼 있으면 그걸 방해석이라고 불러요. 방해석. 이런 것들이 합쳐봤자 10%밖에 안 된다고. 주된 게 규산형 광물이라고. 그 규산형 광물 특히 뭐라고 한다? 조암 광물이라고 한다. 조암 광물. 그래서 혹시 기억나나? 감휘각 흑장석? 들어본 것 같아 이것도. 감휘각 흑장석 얘네들이 좋은 광물이야. 감휘각 흑장석. 감람석, 휘석, 각, 섬석, 흑, 문모, 장석, 석령. 이렇게.
자, 다음에 G9를 보면은 이 순위가 바뀐다. G9를 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1등이 철이 제일 앞으로 나와. 1등이 철로 바뀌어. 그 다음 산소 규소는 2등 3등으로 밀려요. 순서 그대로 해가고. 다음에 뒤에 있던 마그네슘이 뜬금포로 4등으로 치고 올라와. 이렇게. 그럼 이 이유를 알아야지. 마그네슘이랑 철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 보이는 철과 마그네슘은 갑자기 뜬금포로 왜 나타났을까? 지구 전체로 봤더니 제일 껍질은 별로 없었어. 근데 지구 전체로 보면 많대. 그럼 다 어디가 있는 거야? 그치, 핵에 존재하기 때문에. 핵에 분포하기 때문에 주로 핵에 분포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이유도 우리는 배웠다. 마그마의 바다시기 때 밀도 차이가 분리되지. 무거운 거 가라앉고. 요거만 지구 내용이 없을 거거든 여기. 이건 좀 메모해놔. 지구 관련해갖고 순서 바뀌는 거. 지구 전체로 보면 철이 1등으로 치고 올라가고 마그네슘이 4등으로 올라간다. 어제 사갖고 스케일. 그래? 어지러워 써야지. 글자 다 안 보이면 안 써서. 됐어요? 지구 전체로 보면 이렇게 순서 바뀌어요. 그럼 지각과 지구 관련된 얘기는 끝. 특히 산소 규소로 규산형 광물을 만든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오른쪽에 이제 생명체 관련된 물질인데, 생명체는 따로 적어줄게요. 여기다가. 자, 생명체는 구성 물질 순서 먼저 보고, 이 구성 물질을 기반으로 구성 원소 순서대로 넘어갈게. 구성 원소. 생명체 구성 물질 중에서 제일 많은 거, 내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게 누구? 물. 2등이 누군 줄 알아? 단백질. 네 근육. 3등 누군 줄 알아? 지방. 네 뱃살. 4등 누군 줄 알아? 그렇지. 그게 무기염류라고 해. 이온이지, 이온. 무기염류가 생명과학으로 표현하면 영양분으로서 무기염류라고 표현하고, 그냥 화학으로 표현하면 물질로 표현했을 때 이온이야. 5번이 핵산. 다음에 6번이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이 내 몸을 구성하는 게 제일 적어. 왜? 얘는 주 에너지원이야. 먹는 목적 자체가 에너지 생성용이지 내 몸을 구성하는 용은 아니야. 그렇다고 구성을 안 하진 않아. 구성을 해. 근데 뭐 대단한 뭐 조직이나 이런 걸 구성하는 게 아니고 세포 수준에서 피하 식별용으로 써. ABO식 혈액형이 대표적인 이차이지. 탄수화물이 A가 있냐 B가 있냐 O가 있냐 그 차이거든. ABO식 혈액형처럼 피하 식별용으로 사용하는 게 탄수화물이야. 별로 없다. 자, 그럼 이걸 기반으로 구성 원소 따질 때 물이 H2잖아. 그럼 제일 많은 게 누구겠어? 구성 원소 중에. 라고 할 줄 알았어. 5예요. 5. 왜 5냐면 이게 질량비라서 그래. 개수비가 아니고. 질량 순으로 보는 거라고 해서. 개수 순이면 수소가 1등이었을 거야. 근데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으로 따지면 수소가 1이면 산소는 16이야. 16배 무겁기 때문에 수소가 2배 많아도 2랑 16이지. 산소가 훨씬 많아. 다음에 2등이 누구냐면 2등이 탄소인데 왜 탄소냐? 여기 보이는 단백질, 지방, 핵산, 탄수화물 얘네 둘의 공통점이 얘네들 공통점이 탄소화합물이거든. 다 기본 골격으로 탄소가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도 탄소, 여기도 탄소, 여기도 탄소, 여기도 탄소. 얘 빼고 무기염료는 그냥 이온이니까. 그래서 2등이 탄소고 3등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3등이 이제 수소예요. 3등이 수소. 여기 많잖아. 그 여기에 계속 낑겨 들어가기 때문에 수소가 이제 많은 거야. 4등이 누구니? 4등이 질소야. 그 질소가 어디에 들어가냐? 이 단백질이랑 핵산의 질소가 들어가. 단백질 중에서는 아미노기라고 들어봤어? NH2라고 하는 아미노기의 질소 성분이고, 핵산에는 ATGC 염기에 들어가 있어. ATGC 그다음에 U까지 집어넣자. 이 염기에 질소 성분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4등이 질소인 거야. 염기 구조 한번 보고 갈까? 핵산 염기 구조. 이것만 딱 보면 그림 하나 더 보여줄게.
여기 다 질소야. 질소. 염기에 다 들어있지. 이게 아데닌 A, T, G, C, U거든. 보면 다 질소 들어간 거 볼 수 있어. 염기에 질소가 들어가 있는 거야. 다음 구성원소의 5등, 6등이 각각 칼슘과 인이거든. 왜 그러냐? 요것만 따로 끄집어서 내서 얘기해 주면 이게 뼈라서 그래. 뼈를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인산칼슘이거든. C3PO4-2라고 해서 인산칼슘이란 말이야. 칼슘이 셋, 인산이 둘 붙어있지. 그래서 칼슘이 훨씬 더 당이 많다. 요 정도까지 외우면 졸라 잘 외운 거지. 교재에 이거 없으니까 이건 적어놓읍시다. 왜? 이거 찍어도 돼요? 적어. 왜냐면 찍어봤자 안 봐. 너희 귀찮은 일인 내가 알겠는데 제가 해보니까 찍어놓고 안 봐. 그냥 찍은 걸로 자기 만족 삼는 거야. 찍어놨어. 내거 이렇게. 씨. 구성물질 순서가 안 나왔으니까 이건 적어놓으세요. 위에 것만 적으면 돼. 밑에 건 있어. 위에 것만 적어. 네. 너무 적은 것 같아. 이거 뿌았는데 기분 나실까? 자꾸 껴봐야지. 자, 다 됐으면 이제 또 추가로 체크를 하면서 봅시다. 밑에 보시면 지각과 생명체 공통으로 많은 원소가 뭐냐 물어보면은 1등이 둘 다 산소였지. 지각도 산소가 제일 많았고 생명체도 산소가 제일 많았어. 두 번째, 얘네들이 기원이 뭐냐 그러면 결국 별의 핵합성이잖아. 별의 진화 과정. 특히 핵융합 반응과 초신성 폭발, 이 두 가지 과정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지. 핵융합은 철까지. 초신성 철. 이게 철의 기준이야. 철을 기준으로 해갖고 철 이전 단계가 핵합성. 그다음에 뒤에가 초신성 폭발인 거야. 밑에 결합 규칙성이라고 해서 이 결합의 규칙성이 뭐냐라고 하면 단위체가 중합체가 되는 반응이다 이런 표현이거든. 기본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해 다양한 물질, 즉 중합체를 이룬다 이건데 이거 설명 들어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 결합에 대한 규칙성 뜻이야. 어떤 규칙성이 있냐? 단위체라고 하는 작은 단위가 계속 반복되어 합쳐진 그런 규칙성이 있더라라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일단 단위체, 중합체부터 적어보고. 단위체 모여서 중합체.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규산염 사면체야. 단위체가. 규산염 사면체가 쫙 합쳐지면 그게 뭐가 되냐? 규산염 광물이 돼. 규산염 광물. 여기에 이제 감휘가 흑장석이 나오는 거지. 구조에 따라서 단순한 구조면은 감, 복잡할수록 감휘가 흑장석 순서로 복잡해진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생명체 관련된 거.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이 계속 합쳐지면 그게 첫 번째, 동물의 경우는 글리코젠이라는 게 만들어져. 글리코젠이 동물의 에너지 저장 형태야. 네 간에다가 붙여놓는 거. 네 간에 글리코젠으로 저장한다 얘기 들어봤지 중딩 때? 그거 얘기하는 거고. 식물의 경우는 그걸 녹말로 저장해. 그럼 녹말은 식물 에너지 저장 형태야. 식물 에너지 저장 형태. 다음에 셀룰로스라고 해서 셀룰로스는 식물의 세포벽을 의미해. 세포벽까지 적자. 식물 세포벽. 이렇게 포도당이 모이면은 이런 걸로 중합될 수 있다. 다음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 몇 종류 있지?
20종. 아미노산 20종이 모이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중합체를 만들 수 있어. 이거를 이런 말로 쓰지. 폴리펩타이드라는 표현을 쓰지. 이 아미노산끼리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니까 펩타이드가 계속 연결된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다음 유명한 거 남았지.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있어.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8종류가 있고 이게 모이면 핵산이 만들어지는데 핵산을 다른 말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도 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런 표현을 쓴다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알 거야. 핵산 관련돼서 조금 더 깊이 하자. 핵산의 종류가 DNA가 있고 그 다음에 RNA가 있어.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DNA는 어차피 기본 골격은 인산당 염기 구조거든. 인산당 염기 구조인데 DNA 같은 경우는 당을 디옥시리보스 쓰고 디옥시리보스. RNA는 당을 리보스를 쓴단 말이야. 그러면서 염기가 여기는 ATGC가 붙고 그 RNA는 AUGC가 붙는단 말이야. 이때 디옥시리보스에 A가 붙은 거랑 리보스에 A가 붙은 게 달라. 다른 걸로 구별한다고. 그러니까 8종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DNA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4종류, RNA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4종류, 그럼 핵산을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8종류 이렇게 표현한다고. 염기 개수로 보면은 이거야. 5개. ATHCU야. 염기는. 근데 요 A랑 요 A가 구별해야 되는 A라고. 디옥시리보스에 붙은 A랑 리보스에 붙은 A랑 이렇게 해서 8종이 구성된다. 됐고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럼 밑에 봐.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결합해서 중합체가 될 때 규산염광으로 규산염 사면체가 모여서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모여서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여서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는 포도당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 되는 거다. 요 얘기 지금 정리해봤고 자 조심할 거 하나만. 혹시 그 얘기 들어봤냐? 지방이라고 하는 건 지방 소화를 시키면 지방산이 2개 나오고 지방산 2개 나오고 그거 해야 되는 거죠? 잠깐만 모노글리세리드가 1개 나온다는 얘기 들어봤어? 이거는 중합체라고 취급 안 해. 이건 단위치 중합체 관계가 아니야. 단위치 중합체 관계라고 하는 거는 중합체는 개수에 무관하게 계속 늘려나갈 수 있을 때 중합체라고 해. 이건 정해져 있잖아. 2개 1개로. 중합체라는 표현 안 쓴다고. 그냥 합쳐진 거 분해된 거지 중합체라는 개념을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내가 원하면 계속 연결할 수 있어. 근데 이건 계속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2개 1개로 결합한다고. 이럴 때 중합체라는 개념 안 써. 요거 좀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단위체 중합체 관계요. 이번 주 수요일 시험 봐요. 시험 본다고? 모의고사? 근데 그건 거진 중학교 것만 나온다고 그랬어. 맞아. 중학교 것만 가지고 내. 괜찮지 않을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졸지 마세요. 저 근데 그거 이틀 전에 어디 놀러 가요. 그러니까 내일 어디 놀러 갑니다.
오늘 아까 와서 그 클리닉 했지? 네. 틀린 거 개수 나한테 남겨줘. 지훈이 11개. 이준이 네 개예요. 오케이. 제가 왜 항상 잘 못 볼까요? 그래 저번보다 나아졌잖아요. 저는 20몇 개였어요. 29개였는데. 다 적었어요? 그러면 요 얘기 끝났고, 그럼 이 지각과 생명체의 결합 규칙성이 뭐냐 그러면 단위체라는 게 존재하고 그게 중복되어 합쳐지면서 중합체가 되더라라는 거에서 개수와 무관하게 계속 붙더라. 이때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중합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강조했고, 그다음 이제 규산형 광물, 규산형 사면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림을 잘 보셔야 됨. 먼저 규소의 특징, 규소는 14족 원소고 14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한테 필요한 거는 서로 다른 4개의 전자가 붙어야지만 옥텟 규칙이 만족되면서 그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될 수 있지. 필요한 전자수가 4개니까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4번의 공유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해도 돼. 이렇게 4번의 공유 결합을 해야 된다. 그지? 다음 산소도 분석해봐. 산소는 16족 원소로서 16족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6개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얘한테 필요한 전자는 2개가 필요한 거야. 이 2개를 얘랑 공유결합을 형성하면서 주워오면 된다고. 그럼 이것도 이제 표현을 해보면 산소는 결합을 2번 할 수 있는 물질이더라 이거야. 산소는 결합을 2번 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그럼 얘네 둘이 조합이 되면은 규산형 사면체라는 걸 형성하는데, 규산형 사면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보여줄게. 보세요. 규소 기준으로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었고 이거를 공유할 때 산소랑 한 번 공유하고 또 다른 산소랑 한 번 공유하고 또 다른 산소랑 한 번 공유하고 또 다른 산소랑 한 번 공유하면서 규소는 옥텟이 만족돼. 그지? 근데 산소 입장에서는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면은 하나가 비어. 아직 하나가 빈다고. 초록색 산소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6개가 있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이 자리가 좀 빈단 말이야. 또 다른 것도 찍어볼까? 하나, 둘, 셋, 넷. 이 자리가 하나 비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한 자리가 비는 거 지금 보이냐? 얘는 여기가 비고 얘는 이 자리가 비고 얘는 요 자리가 비고 빨간색은 요 자리가 비고 빈 거 보여? 이걸 메꿔야 얘도 옥텟이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메꾸는 방법이 뭐냐면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뜯어와.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뜯어와서 여기를 메꾸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도 옥텟 되고 얘도 옥텟 됐지. 근데 얘는 아직 안 했지. 그럼 다른 마그네슘으로부터 또 뜯어오면 돼. 뜯어와갖고 여기 채우고 여기 채우면 전부 다 완성된 형태가 되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감람석 구조가 되는 거야. 감람석. 화학식으로는 마그네슘 2개랑 SiO4 하나다 이렇게. 됐어? 그럼 구조를 보면 요거를 이제 규산형 사면체라고 하는 거고 요거 제발 빡 그렇지. 이게 규산형 사면체고 화학식으로는 화학식으로는 SiO4의 4- 이렇게 표현한다고.
SI가 4 마이너스. 맞지? SI랑 O 4개가 만나면서 이 전자를 주소와서 4 마이너스 했다는 거야. 알겠지? 자, 이때 조심하자. 주산염 4면체는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공유결합이라고 표현해. 지금 이 공유결합을 통해서 4면체가 형성된다고. 근데 만약에 묶을 때 이렇게 묶잖아. 이거는 이제 규산염 광물. 규산염 광물이면서 그 이름이 이 감람석인 거지, 감람석. 이 감람석은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 이건 이온 결합이라고 표현한다. 감람석. 그래서 규산염 4면체냐 규산염 광물이냐에 따라서 결합의 유형을 다르게 표현한다. 규산염 4면체 만들 때는 공유 결합을 통해서 규산염 4면체 만드는 거고, 규산염 광물이라는 거는 이온 결합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라고. 됐지? 다음 규산염 4면체에 보니까 이 공유전자쌍이 4쌍 보이거든? 이 공유전자쌍 4쌍은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띄고 있기 때문에 지들끼리 반발하게 돼. 지금 보니까 반발을 해갖고 몇 도 각도로 보여? 90도 각도로 보이지? 이거는 면에서 90인 거야. 공간상에서 반발하면 90보다 더 벌어질 수 있어. 4개가 공간상에서 최대한 멀어졌을 때 모습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밑에가 이제 삼각발. 밑에가 삼각발, 위에 뿔 하나 올려진 거. 요 구조로 반발해서 벌어져. 그럼 지금 딱 봐도 90도보다 벌어져 있지? 90보다 벌어져 있지? 요때 각도가 109.5도가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4면체라고 들어가 있나? 6면체는 알 거야. 이게 6면체지. 면이 6개고 4면체는 면이 4개야. 면이 4개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이 밑에 이제 삼각형이 있고 꼭지점을 기준으로 삼각형 끝으로 이제 선을 하나씩 내려. 선을 하나씩 내려. 이게 면 4개짜리 4면체야. 바닥에 삼각형 보이냐? 이거 한번 따져볼게. 이 바닥에 삼각형 뭐야? 이게 1번 삼각형. 그 다음에 옆에 요거 삼각형 2번. 다음 요거 삼각형 3번. 저 뒤쪽에 삼각형 4번. 그 삼각형 총 4개가 모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를 4면체라고 한다고. 이때 구조가 어떻게 되냐? 중심에 규소가 들어있고 양쪽 꼭지점에 산소가 이렇게 배치된 상태야.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의 결합들이 다 공유결합으로 연결되겠지, 이렇게. 맞아? 이때 이 각도가 90이 아니라고. 몇 도 나온다고? 109.5도 나온다고. 여기의 각도가 109.5도가 나온다고. 90도 아니다. 그래서 배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규산형 4면체 구조를 정사면체 구조라고 하는 거야. 정사면체 구조. 여기가 삼각발이지. 삼각발의 위에 꼭대기 하나 올라가 있는 거. 이 정사면체 구조를 앞으로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뒤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게 정사면체 구조를 표현하는 거거든. 어떻게 해서 정사면체 구조냐면 봐봐. 삼각발에 꼭지점 하나 올라온다고 그랬잖아. 이 양쪽 끝에 있는 3개가 삼각뿔이야.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점 하나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구조가. 이걸 그린 그림이 이 그림이야. 규소는 생략이야. 규소는 생략하고 산소만 그린 거야. 독립형 구조라고 하는 건 그 규산염 4면체끼리 연결이 안 돼 있어. 이건 지금 규산염 4면체도 연결돼 있지. 이것도 연결돼 있고. 근데 여기는 규산염 4면체가 따로 연결 안 돼 있잖아. 요런 게 이제 독립형 구조라고 하고, 이게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 건 여기 마그네슘이 2 플러스 되면서 전자를 주고 여기도 마그네슘이 2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이렇게 주기 때문에 Mg2 그다음에 SiO4 4 마이너스 이게 이렇게 연결돼갖고 감람석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감람석이고, 그럼 얘도 감람석 됐겠지? 여기도 감람석, 여기도 감람석, 여기도 감람석 쭉 모여있는 형태라고 이게. 여기다가 표를 하나 그릴게요. 뭘 그리냐면 위에다가는 규소 대 산소라고 적고, 규소 대 산소의 비율, 밑에는 공유하는 산소수 이렇게 적어볼게. 공유하는 산소수. 지금 보면 여기는 규산염 4면체랑 규산염 4면체가 하나의 산소를 공유하면서 같이 쓰면서 하나의 산소를 같이 쓰면서 결합돼 있잖아. 얘는 규산염 4면체까지 결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공유하는 전자수는 0개야. 그럼 규소 대 산소의 비율은
이 센터에 규소가 하나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산소는 전부 다 지 거지. 그럼 Si 하나에 산소는 4개의 비율로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독립행 구조 특징이야 이게. 그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개수비. 그럼 두 번째 구조가 있다. 단사슬. 단사슬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되는 구조인데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요 구조가. 가운데 하나만 딱 잡아볼게. 반복되는 구조 하나만. 얘라고 쳐봐. 이 가운데 규소가 하나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게 쭉 연결되기 위해서 자기 거 4개 중에서 2개를 논아 쓰고 있지. 이거 가지고 왼쪽이랑 연결되고 요거 가지고 오른쪽이랑 연결되고 있잖아. 이때 이 2개를 공유한다고 하는 거야 산소를. 그럼 여기 공유하는 산소수 몇 개야? 2개라고 하는 거지. 다음에 이제 비율 따져볼게. 비율. 여기 있는 규소에서 규소는 1개인데 요 산소랑 요 산소는 완전히 질 거지. 누구랑도 공유를 안 하잖아. 근데 이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만 질 거라고. 0.5개가 질 거라고. 그럼 여기서는 SI가 하나고 산소는 하나, 둘, 0.5, 0.5니까 3개. 그래서 1대 3 비율이라고 이건. 요거 이해가? 복사슬은 패스. 판상 봐봐 판상. 판상은 반복되는 구조가 요거야 요거. 그럼 그림 보니까 다른 규산염 4면체랑 연결되기 위해서 공유하는 산소수가 몇 개야? 3개인 거 보여? 공유하는 산소수 3개? 자 그럼 이거 SI랑 O의 비율 따진다. 여기에 SI 몇 개 있지 이 안에? SI는 하나. 다음에 가운데 산소는 완전히 질 거지 1. 근데 요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0.5로 카운팅한다고. 그럼 0.5, 0.5, 0.5, 1 다음에 몇 점 몇? 2.5. 그래서 얘는 1대 2.5인 거야. 근데 B를 1대 2.5라고 적는 사람이 없지 않니? 맞지? 그래서 B를 적으려면 이거는 2대 5라고 적어야 돼. 2대 5. 하지만 1대 2.5도 중요한 숫자니까 좀 알아놔. 2대 5. 다 망상구조 볼까? 망상구조는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 보여? 여기는 2개 공유하다가 이번에 3개 공유하다가 이번에는 4개가 전부 다 공유하는 거야. 4개가 전부 다 공유에 참여하면은 이런 거 4개가 다 공유에 참여하면 비율이 어떻게 되지? 그렇지 0.5, 0.5, 0.5, 0.5니까 1대 2가 된다고. 그럼 요 추세를 봐봐. 공유하는 산소수가 2개, 3개, 4개씩 늘어나니까 규소에 대한 산소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 거 보여? 4에서 3, 3에서 2, 2.5, 2.5에서 2로 점점 주는 거 보여? 복사슬이 어려운데 복사슬이 왜 어렵냐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얘는 지금 3개 공유하지. 근데 요거는 2개 공유하지. 그래서 반복하는 단위가 이게 반복되는 단위 하나야. 이게. 이 2개를 묶어갖고 반복되는 단위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1로 반복되고 1로 반복되고 또 1로 반복되고 1로 반복되고 1로 반복되고 이런 느낌인 거야. 3번 결합하는 애, 2번 결합하는 애가 연결된 거야. 그럼 이것부터 따져보자. 이 안에 규소가 몇 개 있지? 2개 있지? 다음에 산소 개수 세보면 이거 기준으로 산소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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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완전히 질 거지. 파란색 동그라미일 거지. 다른 파란색 동그라미랑 결합한 게 아니잖아. 그럼 완전히 질 거 4개.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요거는 다른 애들이랑 공유하고 있지. 그럼 1.5 맞아? 그럼 몇 점 몇이야? 5.5. 그래서 얘가 2대 5.5라고. 그럼 요거 정수로 바꾸면 4대 11 나오겠지? 다음에 공유하는 산소수 얘기해볼게. 공유하는 산소수. 얘는 공유하는 산소수가 몇 개야? 3개지. 얘는 공유하는 산소가 2개지. 그 평균을 내야 돼. 3개와 2개의 평균이면 2.5. 그래서 얘는 2.5개가 그 공유되는 애다. 그럼 비율 보이지? 0개에서 2개, 2개에서 2.5개, 2.5에서 3, 3에서 4 점점 증가하는 거. 근데 비율은 1대 4, 1대 3 이건 1대 2.75 이건 1대 2.5 1대 2 점점 주는 거 보일 거야. 이거 이제 이해 가냐고. 공유하는 산소수가 점점 늘어난다. 그랬더니 그 산소의 비율이 점점 감소한다. 됐지? 우리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거. 지금 보면 구조가
독립형, 반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으로 갈수록 점점 복잡해지잖아. 그 복잡한 순서에 따라서 앞글 따서 감휘각, 흑장석 붙이면 된다고. 감휘각, 흑장석 이렇게. 장석 소경 합쳐서 장석. 감휘각, 흑장석. 요거 외워야 된다. 문제 조금이라도 풀어본 사람은 알걸? 이거 안 외우면 문제 못 푸는 거야. 풍화의 강한 정도라고 나왔는데 풍화란 이 물질 사이사이에 물과 산소가 낑겨 들어가면서 이걸 박살내서 흙으로 만드는 거야. 이 덩어리진 돌을 점점 뽀개야 되는데 뽀갤 때 필요한 게 물과 산소라고. 이거는 결합을 잔뜩 하고 있으니까 되게 치밀한 구조지. 물과 산소가 침투할 균형이 없어. 얘는 제일 엉성해. 독립형은. 그렇기 때문에 얘가 풍화가 제일 잘 된다고. 잘 박살난다고. 약하다. 근데 얘는 제일 강해갖고 끝까지 이제 부서지지 않고 남는 애들. 그게 이제 마지막에 있는 저 망상구조애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뒤에만 밑줄 볼게. 여기 뒤에서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을수록 결합구조가 복잡할수록 풍화에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바닷가에 가면 돌이 박살나갖고 모래가 돼 있잖아. 그 모래의 주성분이 뭐야? 석영이야, 석영. 석영이 왜 많을까? 망상구조가 박살이 안 나서 그래. 그 뒤에 읽어보면 여기 오랜 시간 풍화를 받을수록 석영 입자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진다. 왜? 풍화가 안 되거든. 풍화에 가장 강한 강물이 석영이잖아. 그래서 모래에 석영이 대부분이라고. 마지막까지 안 부서지고 남아있는 애라고. 모래에서 부서지면 어떡해? 모래에서 더 부서지면? 뭐 점토 뭐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석영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 됐고요. 다음에 그 쪼개짐과 깨짐이라는 개념이 있어. 여기 보면 이 쪼개짐이랑 깨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쪼개짐은 충격을 가했을 때 특정 모양으로 박살이 나면 쪼개진다고 그래. 내가 예를 들 때 맞살로 예를 들 때 맞살이 결이 있잖아. 축축 찢어지는 결이 있지. 얘 보면 그 맞살 결처럼 보이지 않냐? 두 줄의 결. 근데 얘는 판의 결. 근데 이거 두 개는 결이 없지. 그래서 얘네 둘은 깨져. 얘네 쪼개지고. 규칙적으로 쪼개지고 얘네 둘은 깨진다고. 양쪽 끝에 있는 게 깨지는 거야. 그럼 체크할게. 여기 깨지는 거. 여기 보시면 깨지는 게 감람석 깨지고 석영 깨져. 안쪽에 있는 거는 쪼개져. 근데 특이한 게 장석이 끝에 있지만 쪼개지지. 요거 조심해. 장석. 장석이 끝에 있지만 쪼개져. 이 이유가 얘는 비율은 똑같은데 문제는 석영은 순수하게 SiO2로만 돼 있거든. 근데 얘는 사이사이에 금속 양이온이 낑겨 있어. 그 금속 양이온이 낑겨 있는 곳을 기반으로 해서 쪼개질 수 있대. 장석은 쪼개집니다. 조심해. 장석을 지면 나머지 감람석과 석영은 깨진다. 다음에 결정형의 모습은 다 모르더라도 보면 뭐 기둥이래. 다 기둥. 길쭉길쭉한 기둥인데 문제가 판은 얘는 기억해. 흙모. 판 모양. 판으로 벗겨진다고 해서 아까. 판상형이잖아. 이 결정형이 판 모양이다만 알아놓고 나머지는 굳이. 됐어요? 다음에 규산형 광물의 색에서 밝은 색이 두 개가 있어. 장석과 석영이 밝아. 밑에다 어디다 체크할까? 여기. 장석, 석영이 밝은색. 그럼 나머지는 어두운 색이라고 정리하면 돼. 장석, 석영이 밝은색. 내가 아는 사람 이름이 장석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장석영. 여자일 것 같아, 남자야? 남자야. 되게 지구과학 잘할 것 같은 남자 아니에요? 근데 연대 수학 나왔어. 수학 하는 사람이야. 그분 보면 진짜 사람이 밝어. 난 그분의 이미지를 갖고서 장석, 석영이 밝다. 장석영은 밝다. 딱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 나는. 그래도 가상의 칭호를 만들어 버렸어. 이름을 부여해, 장석영. 그리고 굉장히 밝은 이미지를 짓고 거기다 주입을 해봐. 이미지로 외우라고, 이미지로. 알겠지? 석영이 형이지, 정확히. 석영이랑 결혼할 때 내가 갖다 놨는데. 연합하세요. 당연하지. 자, 뒤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쭉 해갖고 그 93페이지까지 풀어보죠.